청소는 좀 눈치 있게 하시죠. 사람 지나갈 때는 비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물기 좀 확실히 닦으세요. 넘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박인숙은 걸레를 헹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겸손한 청소부가 이 병원의 설립자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닿을수록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높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 사연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한 종합병원. 5층 구석 작은 사무실 하나. 명예 이사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면 먼지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68세 박인숙, 그녀는 이 병원을 30년 전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시작해서 환자 한 분 한 분 손잡고 진료하며 신뢰를 쌓았지요. 그렇게 작은 의원이 커졌고 지금은 중형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인숙은 5년 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이사장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실무는 모두 제자인 한기석 병원장에게 넘겼어요. 나이 들면 물러나야 해. 자리에 집착하면 병원만 망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이후 5년간 박인숙은 거의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병원장실에 들러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중요한 이사회에만 참석했지요. 직원들 대부분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최근 3년 안에 입사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사진 속 박인숙은 40대 중반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새까맣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지금의 그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얼굴, 사진 속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에 젖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박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책상 위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설립 당시 환자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참 열심히도 살았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들 윤재호가 들어왔습니다. 41세, 내과 전문의.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따뜻하고 꼼꼼한 진료로 신뢰를 받는 의사였지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인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윤재호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인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그래. 누군데? 우리 병원 간호사예요. 정수연이라고. 어머니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연. 32세. 3년 전 입사한 간호사. 박인숙은 그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장 한기석이 정례 보고를 할 때 몇 번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환자 응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석은 그렇게 말했었어요. 박인숙은 그때 고개만 끄덕였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서로 힘들 수 있다. 괜찮아요. 수연이은 환자들에게 정말 헌신적이에요. 저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고 보호자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박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서 그런 걸까?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왔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표정이 차갑게 굳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어머니, 저 이번엔 진심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알아. 내 마음은 믿는다. 윤재호는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 자리 마련할게요. 문이 닫혔어요.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인사 자리라. 정장 입고 꽃다발 들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인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직원 명부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정수연의 이름을 발견했지요.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단정한 얼굴, 단아하게 묶은 머리. 박인숙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내 진짜 얼굴은 어떨까? 그날 밤 박인숙은 오래된 일기를 꺼냈어요. 30년 전 병원을 처음 세울 때 적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청소도 직접 하고 환자 보호자 식사도 챙기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가 친절했어요.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였지요. 무시하는 눈빛, 차가운 말투, 스쳐 지나가는 태도. 박인숙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펜을 들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한기석 병원장을 불렀어요. 55세, 그녀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십니까?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인숙은 청소부 근무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빈자리 하나 만들어줘. 일주일이면 돼. 한기석은 눈이 커졌어요. 설마. 조용히 해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재호한테도. 한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인숙의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결정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해야 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할 것 같아. 한기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인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한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인숙은 집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 당직을 서며 신었던 신발이었지요. 밑창이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신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 이 모습이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지. 박인숙은 안경을 하나 더 꺼냈어요. 평소 쓰지 않던 검은테 안경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묶었지요.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 로비 사진 속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청소복을 입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박인숙은 병원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지요. 손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소 직원이었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네.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 근무하게 됐어요. 박인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간 낮게 깔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썼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순자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순자는 친절하게 청소도구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걸레를 어떻게 짜야 물기가 적당한지, 복도 청소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화장실 청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요. 여기 병원은 다른 데보다 좀 깐깐해요. 구석구석 다 꼼꼼하게 봐야 하고 특히 간호사들이 예민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지적하는 편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챙겼어요. 아침 7시 병원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은 3층 내과 병동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굽히고 걸레질을 하면서 주변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환자들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박인숙 옆을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간호사, 어제 그 차트 정리 안 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수연이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들고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깨끗한 가운 위에 선명하게 붙어 있는 이름표, 그리고 차갑게 굳어진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제 환자 응급 상황이 있어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면 더 정리를 잘해놔야지. 인수인계가 이렇게 엉망이면 다음 근무자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정수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젊은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은 가운 주머니 속에서 꼭 쥐어져 있었지요. 박인숙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게 헌신적이라는 사람의 모습인가. 정수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박인숙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을 닦아내면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들이 본 모습과 지금 내가 보는 모습,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 오전 9시쯤 환자 보호자 한 명이 간호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손에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저기 간호사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혈액 검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오전에 나온다고 하셔서 일찍 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오후에 다시 오세요. 정수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꼭 받아야 해서요. 아들이 오후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제가 결과를 받아가야 하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검사실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놀림은 거칠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는 모습이 보였지요. 박인숙은 걸레를 양동이에 담갔습니다. 물이 탁하게 흐려졌고 그녀는 잠시 그 물을 바라보며 멈춰 있었어요. 사람이 두 얼굴을 가졌구나.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친절한 얼굴을 보이는구나. 정수연은 이미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나 아침부터 배고파 죽겠어. 파스타 어때요? 병원 앞에 새로 생긴 데 맛있대요. 목소리는 밝았고 웃음소리는 경쾌했어요. 아까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인숙은 복도 구석으로 물러나 걸레를 빨았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오전 11시 박인숙은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고 구석진 곳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묵묵히 일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수연과 다른 간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표정은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박인숙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걸레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정수연이 박인숙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정수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멈춰 섰어요. 청소는 좀 눈치 있게 하시죠. 사람 지나갈 때는 비켜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인숙은 고개를 들어 정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 물기 좀 확실히 닦으세요. 이렇게 미끄러우면 누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책임질 거예요? 정수연은 힐을 신은 발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정수연에게 말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들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배님. 정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뭐 어쩔 수 없지.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느리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복도 끝에서 사라졌어요. 박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청소도구 손잡이를 꽉 쥐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인가? 이게 환자들에게 헌신적이라던 그 사람인가? 박인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다만 슬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박인숙은 직원 식당 구석에 앉아 식판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밥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지요. 주변에는 청소 직원들과 조리실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3층 청소 누가 했어요? 간호사들이 또 뭐라 했대요? 아이고, 맨날 그러면서. 자기들은 청소 한 번이라도 해봤나 몰라. 말은 쉽게 하더라고.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인숙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 몇 명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정수연도 함께였지요. 그들은 따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고 분위기는 밝고 화기애애했어요. 오늘 원장님이 회진 돌 때 완전 기분 좋으셨어. 나한테 칭찬까지 하셨다니까. 환자 보호자 응대 잘한다고. 정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역시 정 간호사는 다르네. 의사들한테도 인기 많고 원장님한테도 인정받고. 에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정수연은 겸손한 척 손을 저었지만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입가에 번진 미소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기쁨이었지요. 박인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환자가 아니라 의사를 보는 사람이구나. 환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박인숙은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반납구에 식판을 놓으며 뒤를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어머, 조심하세요. 정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운에 물이 약간 튀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숙은 얼른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니, 정말 주변을 좀 보고 다니세요. 이거 완전히 젖었잖아요. 정수연은 짜증스럽게 가운을 털며 휴지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다가와 함께 물기를 닦아주며 위로했지요. 괜찮아요, 선배님. 금방 마를 거예요. 정수연은 한숨을 쉬며 박인숙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박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웃으며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저 친절한 얼굴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 오후 2시 박인숙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변기를 닦으며 무릎을 꿇었는데 30년 전에도 이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무릎을 꿇고 일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선배 요즘 완전 달라졌어. 윤재호 선생님이랑 사귀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러게. 원래 좀 차가운 편이었는데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 의사 남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더라. 병원장님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고. 2 사람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인숙은 청소도구를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박인숙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지요. 근데 윤 선생님 어머니가 병원 세운 분이잖아. 며느리 되면 완전 대박 아니야? 그러니까. 정 간호사 완전 로또 터진 거지. 2 사람은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인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늙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피곤해 지친 눈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로또라. 박인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 박인숙은 복도 구석에서 쉬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무릎이 부어올라 욱신거렸지요. 그때 윤재호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환자를 보러 가는 중인 듯했고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긴장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윤재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 채 걸어갔어요. 박인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제 알겠구나. 하지만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인숙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탈의실에서 이순자가 말을 걸었어요. 첫날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할만했습니다. 이 일 오래 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요. 무시당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출입구를 나서며 박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현실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박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수연의 진짜 비밀을. 화요일 아침은 월요일보다 더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박인숙은 새벽 5시 반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거웠고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청소복을 입고 다시 복도로 나섰지요. 이른 아침에 병원은 고요했어요. 환자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복도에는 당직 간호사 몇 명만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인숙은 4층 병동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아직 더 봐야 할 게 남아있으니까. 복도 끝 간호사 휴게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요. 박인숙이 지나가려는데 익숙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 간호사 오늘 또 신입한테 뭐라 했대. 차트 정리 안 됐다고. 맨날 그러잖아. 자기는 완벽한 줄 아나 봐. 박인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는 3명의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쉬는 중인 듯했고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의사들한테는 진짜 잘하더라. 목소리 톤도 완전 달라지고 표정도 180도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차갑거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얼음장 같아. 특히 청소 아주머니들이나 조리실 분들한테는 거의 말도 안 섞잖아.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대하더라.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윤 선생님은 그런 거 모르시나 봐. 정 간호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여자끼리 있을 때랑 남자 앞에 있을 때랑 다른 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결혼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 글쎄, 정 간호사 연기력 좋던데.
시어머니 앞에서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완벽하게 할 듯. 세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인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보지 못한 모습이구나. 요즘 병원장님한테도 엄청 잘 보이려고 하던데. 이사회 자료 정리까지 자청해서 한대. 원래 간호사 업무도 아닌데. 출세하려는 거지 뭐. 병원 며느리 되면 입지 완전 달라지잖아. 그때부터는 우리 위에 군림하는 거야. 무섭다 진짜. 저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우리 선배가 될 줄이야.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일하지? 세 사람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박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병원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복도를 오가고 보호자들은 간호사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의사들은 바쁘게 회진을 돌고 있었지요. 박인숙은 3층 복도를 청소하며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박인숙은 직원 식당에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였는데 냄새는 좋았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윤 선생님이 저녁 먹자고 하셨어. 어디 갈까 고민 중이야. 와, 좋겠다. 윤 선생님 진짜 로맨틱하시던데. 그렇지? 지난번에는 꽃다발까지 사주셨어. 진짜 감동이었다니까. 정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 간호사, 시어머니 되실 분은 만나봤어? 옆에 앉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만났어. 근데 윤 선생님 말로는 어머니가 되게 조용하시대. 병원 일은 거의 안 간섭하시고. 그럼 완전 다행이네. 시어머니가 까다로우면 진짜 결혼 생활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병원 며느리 되면 나도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좋지. 입지도 완전 달라질 거고. 정수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숟가락을 든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며느리라 입지가 달라진다라. 식사를 마치고 박인숙은 식판을 정리했어요. 반납구로 가는 길에 수간호사 김미정과 마주쳤습니다. 45세, 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간호사였지요. 청소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벌써 이틀째시죠? 김미정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병원 일 오래 해보셨어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손놀림이 다르시던데. 환자분들 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김미정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박인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김미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인숙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박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2시 박인숙은 병원 로비 청소를 맡았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는 병원 연역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걸레를 들고 그 앞에 섰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30년 전 병원 개원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박인숙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때는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10년 전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환자만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든 늙은 여인,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이 사진 속 분이 우리 병원 설립자래. 명예희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젊은 간호사가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젊으시네. 지금은 얼마나 나이 드셨을까? 70 가까이 되셨을걸? 근데 요즘은 병원에 거의 안 나오신대. 그럼 윤재호 선생님 어머니시네. 정수연 선배 좋겠다. 완전 대박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박인숙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쯤 박인숙은 복도 구석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서 더 이상 서 있기 힘들었고 무릎은 욱신거렸으며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노인 환자 한 분이 지나갔어요.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바퀴가 복도 턱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박인숙은 얼른 일어나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녀는 휠체어 뒤쪽을 살짝 들어 올려 턱을 넘겼고 휠체어는 부드럽게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노인 환자가 박인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박인숙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가씨라.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환자와 보호자가 천천히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병원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인숙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탈의실로 향했어요. 이순자가 옆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리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해요. 아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는 게 일이에요. 안 그러면 일 못하니까. 이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옷을 갈아입었고 그 웃음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박인숙도 천천히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인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박인숙은 정수연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인숙은 어제보다 30분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아직 하늘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으며 병원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녀는 청소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될까? 박인숙은 4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으며 간호사들은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401호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숙은 걸음을 멈추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환자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인숙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물 좀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인숙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가져와 할머니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고
숨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지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새벽에 잠깐 집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박인숙은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당직 간호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401호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당직 간호사는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간호사는 얼른 일어나 401호실로 향했고 박인숙은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수간호사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인숙의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뭔가 다른 사람이야. 오전 8시쯤 병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환자, 보호자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은 2층 외래 대기실 청소를 맡았어요. 대기실에는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한 노인이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옆에 앉아있던 보호자가 놀라며 부축했지만 노인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인숙은 얼른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녀는 노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휠체어 가져올게요. 박인숙은 복도에 있던 휠체어를 가져와 노인을 앉혔고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보호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검사 잘 받으세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정수연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인숙의 모습을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왜 저런 일까지 하는 거야? 참견이 심하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일이지 청소하시는 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정수연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지나갔고 박인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돕는 게 선을 넘는 일인가. 오전 10시 박인숙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외래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기석 병원장이 로비를 지나갔어요. 그는 박인숙을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주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고 한기석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인숙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고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아 식판을 받았는데 오늘 메뉴는 불고기와 된장국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윤 선생님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수술이 길어져서 못 먹었어. 아쉽더라. 그래도 저녁엔 만나시잖아요. 부러워요, 정 간호사. 후후, 그렇긴 한데 자꾸 바빠지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도 이해해야지 의사니까. 정수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인숙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청소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 씨, 일 정말 잘하시더라.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맞아. 뭔가 다른 느낌이야.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르달까? 근데 간호사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 너무 나선다고. 그러게.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데 환자들 챙기고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나 봐. 박인숙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식사를 마치고 박인숙은 식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때 김미정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401호실 환자분 상태 확인하신 거 봤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노인분 도와주신 것도요. 박인숙은 긴장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긴 한데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아주머니는 환자 상태도 파악하시고 대처도 빠르시고. 혹시 병원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김미정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박인숙은 잠시 말을 고민했어요. 오래전에 병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서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럼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환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돼요. 김미정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김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짓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후 2시 박인숙은 3층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호가 회진을 돌고 있었고 정수연이 그 옆에서 차트를 들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 어떤가요? 윤재호가 정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열도 내렸고 식사도 잘하고 계세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윤재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신경 써서 볼게요. 두 사람은 다음 병실로 이동했고 박인숙은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정수연을 대하는 태도는 신뢰로 가득했어요. 박인숙은 걸레를 짜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 모습만 보면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박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얼굴이 있고 그중 어떤 얼굴이 진짜인지는 상황이 말해준다는 것을요. 회진이 끝나고 윤재호는 의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수연은 간호사실로 향하다가 복도에서 박인숙과 마주쳤어요. 또 여기 계시네요. 청소 다 안 끝났어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럼 빨리 끝내고 다른 층 가세요. 여기 복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환자들 불편해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숙였고 정수연은 그대로 지나갔어요. 박인숙은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구나. 오후 4시 박인숙은 병원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병원장실 문이 열리며 한기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박인숙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정수연 간호사 행동, CCTV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직접 더 봐야겠어.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병원 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5시 박인숙은 지하 탈의실로 내려갔어요. 오늘 하루도 끝났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이순자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박 씨, 오늘 일 많이 하셨더라. 환자들 도와주시는 것도 보고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간호사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인숙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피곤에 지친 여인이 서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박인숙은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견디자. 그리고 다음 날, 박인숙은 정수연의 진짜 본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인숙은 이제 4번째 출근이었고 청소복을 입는 손놀림도 익숙해졌으며 병원 구조도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그녀는 지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도 견뎌내자. 조금만 더. 박인숙은 청소도구를 챙겨 3층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며 당직 간호사만이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레질을 시작했고 바닥을 닦으면서 하루를 준비했지요. 오전 8시쯤 병원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회진을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환자 보호자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는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박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 있던 보호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인숙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얼른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응급이야.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게 뛰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으며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박인숙은 주변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오세요. 그리고는 즉시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놀림은 정확했고 압박 깊이와 속도는 완벽했으며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익힌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정수연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청소부가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박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가며 노인의 상태를 주시했어요. 간호사 2명이 더 도착했고 그중 1명이 김미정이었습니다. 김미정은 박인숙의 손놀림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 자세는 완벽했고 압박 위치는 정확했으며 속도와 깊이는 교과서 그대로였습니다. 김미정은 얼른 옆으로 다가가 인공호흡을 준비했어요. 박인숙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지시는 명확했으며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박인숙은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갔고 김미정은 호흡을 맞춰 인공호흡을 했으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노인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김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인숙은 천천히 손을 거두며 노인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맥박은 안정되었습니다. 살았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보호자가 박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응급팀이 응급카트를 가지고 도착했고 담당 의사도 함께 왔으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정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병실로 이송되었고 복도는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지요. 박인숙은 천천히 일어나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어요. 무릎이 아팠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 김미정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방금 그건 전문의급 자세였어요. 정확한 압박 위치, 깊이, 속도. 보통 사람은 절대 저렇게 못해요. 박인숙은 잠시 말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김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지요. 한쪽에서 정수연이 다른 간호사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CPR을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요. 그래도 환자분 살리긴 했잖아요. 그래도 청소부 주제에 나서는 거 꼴 보기 싫어.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어요. 박인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는 아침의 사건이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 사이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이순자가 박인숙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오늘 대단하셨대요. 환자분 살리셨다면서요? 다들 칭찬하던데. 박인숙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간호사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수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옆에 앉은 간호사들도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오후 2시 박인숙은 병원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기석이 복도로 나왔고 주변을 살핀 뒤 박인숙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일 들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셨어요. 알아. 하지만 환자를 그냥 둘 순 없었어. CCTV 영상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기석은 병원장실로 돌아갔어요.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겠지요. 하지만 환자를 외면할 순 없었어. 오후 4시쯤 박인숙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쓰러졌던 노인의 보호자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는 박인숙을 알아보고 달려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만 박인숙은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보호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고 박인숙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재호였어요. 그는 박인숙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청소부 아주머니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으며 말하는 방식도 교육받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일로 정신이 팔려 자리를 떠났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인숙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어요. 환자를 살렸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심을 샀습니다. 정체가 들킬 위험도 커졌어. 이순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고 박인숙은 미소만 지으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박인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인숙은 이제 5번째 출근이었고 일주일 계획 중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박인숙은 4층 병동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며 당직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쯤 병원장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한기석 병원장이 주요 부서장들과 수간호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모았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으며 회의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박인숙은 3층 복도를 청소하며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오전 9시 반 병원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 1층 대강당에서 전 부서 필수 인원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고 모든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청소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자가 박인숙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 씨, 전 직원 소집이라네요. 우리도 가야 한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오전 10시 30분 1층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 청소 직원들, 조리실 직원들까지 병원 직원들의 다수가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지요. 박인숙은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수연은 앞쪽 간호사 구역에 앉아 있었고 윤재호는 의사 구역에 앉아 있었으며 김미정은 중간쯤 자리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단상에 한기석 병원장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했고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으며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강당은 조용해졌지요. 한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2층 복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순간 한 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장면을 CCTV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기석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3초의 정적.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손놀림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 정확한 압박 위치와 깊이, 흔들림 없는 자세가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저건 전문가급인데라고 속삭였으며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한기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신지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강당을 채웠어요. 저분은 우리 병원을 세운 분이자 제 스승님이십니다. 30년 전 이 병원을 직접 설립하시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손수 돌보시며 이 병원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기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박인숙 명예의 사장님이십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눈이 커진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수연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의 사장님께서는 이번 주 내내 청소부로 위장에 근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지, 동료를 대하는지,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기석은 강당 뒤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당 뒤쪽으로 쏠렸어요. 박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녀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발소리만이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 청소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는 좀 눈치 있게 하시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윤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 청소부가 어머니였다는 사실,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인숙은 단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기석이 마이크를 박인숙에게 건넸어요. 박인숙은 청소복 차림 그대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으며 강당 전체를 채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인숙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저는 청소부로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을 봤고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픈 것도 봤습니다. 박인숙은 정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정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박인숙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조리사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 합니다. 환자 앞에서만 친절하고 동료 앞에서는 차갑고 아랫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은 결코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어요. 박인숙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세울 때 꿈꿨습니다. 환자가 먼저인 병원, 서로를 존중하는 병원,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인숙은 윤재호를 바라보았어요. 윤재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박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환자를 대하듯 동료를 대해주세요.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이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웠으며 박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연은 자리에 앉은 채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주변 간호사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이사장님이셨어요? 정수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박인숙은 강당 구석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하시면서까지 직접 확인하시다니.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김수 간호사. 당신은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김미정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박인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때 한기석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인숙은 강당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날 오후 윤재호는 정수연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은 술렁였습니다. 복도마다 직원들이 모여 오늘 일을 이야기했고 명예이사장이 청소부로 위장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정수연의 이름도 조용히 오르내렸지요. 박인숙은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청소복을 벗고 평소 입던 정장으로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한기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인숙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기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인숙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상하신 대로였습니다. 정수연 간호사 건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인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환자 정보가 담긴 병동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두 번째 장에는 내부 감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 메일 계정으로 외부 홍보업체 담당자에게 병동평가 보고서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세 번째 장에는 그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지요. 박인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체면을 위해 원칙을 버렸구나.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병동평가 자료를 외부 홍보업체로 보냈다는 거지? 네. 정수연 간호사가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환자 성명과 진료 내역이 일부 포함된 보고서를 외부로 전송했습니다. 본인은 병원 홍보를 위한 선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박인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거야. 이거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 통보해야 하고 정수연 간호사는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정수연 간호사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해 내부 절차 진행해 그리고 해당 환자분께는 정식으로 통지하고 사과드려. 한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내일 오전이 아니라 오늘 오후 바로 회의를 소집해줘. 이번에는 주요 간부들만. 그리고 정수연을 불러. 알겠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려다가 박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재호에게도 알려줘. CCTV 영상 보여주고 이 자료도 보여줘. 아들이 직접 확인해야 해. 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윤 선생님을 불러 설명하겠습니다. 고마워. 객관적으로 설명해줘.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기석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박인숙은 홀로 남아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2시간 후 오후 3시 병원장실 회의실에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한기석 병원장, 의료부장, 간호부장, 행정부장 그리고 박인숙이 테이블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정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수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한기석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수연 간호사, 이 서류 보이십니까? 정수연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환자 정보가 포함된 병동 평가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지난달 외부 홍보업체로 전송한 자료입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환자 성명, 진료 내역, 입원 날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수연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 이미지를 높이려고 했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우리 병원이 얼마나 환자를 잘 돌보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수연은 고개를 들어 박인숙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정말 병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홍보팀 확인 없이 진행한 건 제 불찰이에요. 그래도 병원을 좋게 보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였잖아요. 박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병원 며느리가 되면 입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병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자료 정리를 자청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숙이 말을 이었어요. 환자는 우리를 믿고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픈 몸, 두려운 마음, 가족에게도 말 못할 비밀까지.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의료인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수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환자들이에요. 박인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병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정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기석이 덧붙였습니다. 해당 환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사과할 예정입니다. 정수연 간호사, 나가보세요. 정수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박인숙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6시쯤 윤재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인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 앉아. 윤재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CCTV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봤니? 내 수연이가 어머니를 청소부로 알고 대하던 태도, 제스처 표정만 봐도 어머니께 어떻게 대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한테도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이 이야기해줬어요. 윤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항상 다정했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했는데 박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단다. 내 앞에서의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어머니,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믿지 않았을 거야. 박인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잖니. 사람의 말보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게 내 성격이야. 윤재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에서 나온 환자 정보 유출 건은 그건 또 뭡니까? 박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 서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걸 봐. 윤재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갔으며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에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 홍보업체로 병원 홍보를 위해서였대. 병원 이미지를 높이고 싶었다고 하겠지.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할 거야. 박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환자 성명, 진료 내역, 입원 날짜까지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보낸 거야.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거지. 윤재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수연이의 진짜 모습을, 진짜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박인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상처받은 건 미안해.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썼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무릎도 아프셨을 텐데, 허리도 아프셨을 텐데. 박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다만 슬펐지. 내가 세운 병원에서 환자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봤어.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 동료를 배려하는 간호사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직원들. 김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지켜주고 있어.
윤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어요. 제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괜찮아.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너도 이제 더 현명해질 거야. 박인숙은 아들을 안아주었고 윤재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거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윤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윤리위원회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정수연은 직무윤리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고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박인숙은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연이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인숙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기회는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정수연이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병원을 위해서였어요. 저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박인숙은 조용히 그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겠죠. 정수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인숙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남겨진 정수연은 울음을 삼키며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며칠 뒤 병원 게시판 앞에서 정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정수연 간호사, 내부 자료 무단 반출에 따른 면직 조치.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면직됐대. 병원 망신이지. 정수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떨어졌고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된 그날 저녁, 박인숙은 그 소식을 듣고 한기석에게 물었어요. 결정 통보됐나? 네, 방금 전달됐습니다. 면직으로 확정됐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한기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할 일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한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인숙은 홀로 남아 병원 복도를 바라보았어요. 환자들이 오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환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박인숙은 그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작은 교감이 박인숙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복도에는 다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매주 월요일 아침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청소 직원들과도, 조리실 직원들과도, 간호사들과도, 의사들과도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이순자가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박인숙을 만났어요.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이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내내 하시다니.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운 게 많았습니다. 박인숙은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복도가 이렇게 깨끗한 건 이 씨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숙은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김미정이 나왔어요. 좋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지켜주고 있어.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수 간호사, 요즘 병동 분위기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고 환자분들께도 더 세심하게 대하고 있어요. 김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김수 간호사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병원이 든든합니다. 박인숙은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환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달 전 박인숙이 CPR로 살린 바로 그 환자였어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노인은 박인숙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주머니. 아니, 이사장님이시구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려면 오래 살아야죠.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박인숙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인숙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예전처럼 구석 자리가 아니라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박인숙을 바라보았지만 박인숙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사장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박인숙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젊은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곧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인숙 근처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청소부로 일하실 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힘들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박인숙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박인숙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이 병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조리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대하듯 동료를 대해주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 박인숙은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는 여전히 병원 연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30년 전 개원식 사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그 앞에 서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윤재호였어요. 그는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재호야, 회진 끝났니?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윤재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뭐가? 그때 일이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서요. 박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거든. 윤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이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어. 다른 병원으로 갔다면서? 네. 지방 소도시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젊은 사람이니까 다시 기회는 있을 거야.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야지. 윤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한 게 아니야. 다만 미워하지 않기로 한 거지.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하니까. 박인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호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환자들을 잘 돌보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사랑은 급하게 찾는 게 아니야. 천천히 진심으로 사람을 알아가면서 찾는 거지. 윤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오가고 보호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병원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유지될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오래 갈 거야.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 윤재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인숙은 명예의 사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으며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나도. 한기석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전보다 20% 상승했고 환자 만족도도 올랐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고 환자분들께도 더 친절해졌어요. 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하신 거 존경합니다. 박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 한기석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박인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병원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 박인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일주일 전 입었던 청소복을 꺼냈어요. 깨끗이 빨아서 접어둔 청소복을 손으로 만지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을 닦던 손의 느낌, 무릎의 아픔,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환자를 살렸던 그 순간, 박인숙은 청소복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많이 배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로 나갔어요. 밤 근무 간호사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고 환자들은 잠들어 있었으며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박인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 박인숙은 복도 끝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먼 곳에서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박인숙은 미소 지으며 복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복도, 환자를 위해 불을 밝히고 있는 병실들. 닦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 복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 이 모든 것이 소중했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인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병원. 그리고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고 병원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한 병원의 명예이사장이 청소부가 되어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본 모습은 낮은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교훈.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